자, 한 학기 동안 배웠고 불법들. 자, 3D 게임 고급 모델링. 3D 게임 고급 모델링.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게임 그래픽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지. 또 두 번째로는 강의 방향,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만들면 돼요. 강의 방향은 배우면서 공부하고 또 만들어보고.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에 도전해 본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배워본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폴리곤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 두 번째는 스컬프팅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해보면서 가능성들을 엿보는 거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이런 가능성들이 있구나. 또 그거 말고도 모델링 방식들이 또 여러 개가 또 있어요. 또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방법 부분들도 있고, 또 모델링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델링의 텍스처까지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 PBR 방식의 서브스텐스 페인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브스텐스 페인터도 있고 서브스텐스 디자이너가 있죠. 그런 타일링 방식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그런 노드 방식의 그런 그 텍스처 제작 방법 부분들을 또 배워보게 되면은 앞으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또 요즘은 모델링 방식이 그렇게 노드 방식의 응용으로 모델링을 하는 기법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방식들이 보통 우리가 그 지형 만들 때 많이 사용했는데, 지형 만드는 그런 노드 방식의 방법 부분들을 실제 이제 모델링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서 뭐 아파트 같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기본 패턴이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그 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랜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건물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만 만들고 그 건물의 그 에셋 부분들을 쭉 만들어서 그거를 조합해 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부분들. 그거를 노드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막 생성을 해서 에셋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모델링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모델링 방식이 바로 그런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방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번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막 이제 후디니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 서브스텐스 페인터 3D 디자이너라고 이번에 나왔더라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한번 공부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모델링 방식 중에 좀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는 그 의상 쪽, 마뷸러스 디자이너를 통해 가지고 의상 쪽 표현할 때는 의상 패턴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 패턴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의상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폴리곤 모델링으로 막 땡기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의상 패턴, 실제 만들어내는 의상 패턴을 먼저 재단을 하고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의상을 만들듯이 바느질하고 또 연결시켜 가지고 표현해내는, 몸에 맞게 만들어내는, 피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방법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더더욱 중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졌죠. 게임 내에서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졌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인 폴리곤 모델링 방법, 또 스커프팅 모델링 방법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폴리곤 모델링과 스커프팅 모델링 배운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각각마다 독특한 특징 있는, 특색 있는 모델링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특징적인 모델링을 할 때 각각마다의 뭐라 그래? 각각마다의 어떤 그런 의상 쪽에 특정적인 특징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마빌러스 디자이너,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 방식인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부분들을 같이 이번에 배워봄으로써 여러분들의 표현하는 범위 부분들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세 번째로는 최종 결과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델링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최종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제작 및 완성, 연출과 발표. 그래서 이번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각 폴리곤 모델링도 조금, 폴리곤 모델링 기법, 그리고 스커프팅 모델링 기법, 또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의상 쪽 모델링하는 방법, 그런 모든 기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텍스트 작업까지 해보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포인트는 그거지. 각각 모델링 방식들을 이해해보고 그거를 적용시켜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각각마다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경험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그것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모델링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각각 응용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리포트를 쭉 최종적인 리포트를 쓴다 생각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거예요. 직접 써보면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마지막에 쭉 정리하고 가능성들을,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최종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죠. 첫 번째로 게임 그래픽 기술의 발전은 뭐 예전에 뭐 82년도쯤 됐을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아주 개성 있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고, 라라 크로프트, 툼레이더의 캐릭터를 보게 되면 이때는 뭐 면수가 아마 400개나 되겠어. 지금 몇천 개, 몇만 개까지도 될 수 있지.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과 그래픽 카드의 발전으로 3D 기술의 발전을 통해 3D 그래픽은 급속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은 사실감의 표현은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이따가 그 영상을 좀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에. 요즘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캐릭터, 또 메타휴먼 같은 거, 언리얼 엔진에서 구현된 메타휴먼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꽤 사실감 있는 캐릭터를 구현해내고 있고, 요즘 그 신한은행에 나오는 신한카드에 나오는 그 캐릭터 누구죠? 리지? 캐릭터, 난 처음에는 뭔 사이버 캐릭터인지 몰랐어. 사이버 캐릭터인지 몰랐는데 신인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쓱 지나갔을 때는 이게 사이버 캐릭터인지 진짜 신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캐릭터를 사실감 있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남은 과제는 고화질 구현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가인데, 이 고화질로 빠르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들이 전송이 되게 되려면은 5G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저번에 우리 그 유튜버 누가 이 5G의 실제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측정해 봤더니 실제 5G 정도의 속도가 안 나왔었죠. 근데 이 5G 정도의 속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사실감 있는 캐릭터들은 실시간으로 구현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실제 그렇게 그 속도가 나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뭐 곧 해결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AR, VR, 또 뭐 모바일에서, 또 PC에서 퀄리티 있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앞으로의 변화될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이렇게 82년도 얼마 안 됐는데 82년도 오래됐구나. 내가 82년도면 내가 국민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79년도가 4학년 아니구나, 내가 중학교 때구나. 82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게임을 내가 직접 즐겼었어. 그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PC 정말 이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어. 그때 가격으로도 꽤 비쌌었어. 그때 가격으로도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그것 때문에 내가 게임을 많이 했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게임을 우리가 전공하게 됐고, 게임 전공이라고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지금은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 것을 강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자, 게임 그래픽 보게 되면은 87년도 그래픽과 2018년도의 그래픽 차이가 대단하죠.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어. 2015년도, 2020년도 그래픽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지금은 뭐 실사 같은 느낌들이 나오고 있어. 아마 올 연말 이제 언리얼 5를 통해 가지고, 엔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 뭐 극사실적인 게임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VR로 연결을 해서 아마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퀄리티가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강의의 핵심은 실무 기법을 배우고 만들고 경험하는 거예요. 실무 기법을 배우고 만들고 경험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내일은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것들을 배우고 각각 주차마다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 거예요. 또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큰 그림을 얘기해 주고, 내일은 세밀하게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4주차 때는 3D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로우 폴리곤 모델링도 해보고, 또 스컬프팅 모델링, 좀 간단한 것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로우 폴리곤 모델링, 또 스컬프팅 모델링, 또 프로시저널 방식의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또 의상 전용 모델링 툴 마빌러스를 가지고 의상 전용 모델링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4주차. 또 5에서 7주차 때는 5, 6, 7주차 때는 언랩을 또 해줘야 되겠죠. 각각마다 언랩들을 해주고 텍스처 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과 텍스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형태를 만들고 사실감 주고, 그 텍스처 제작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런 로우 폴리곤만 가지고는 사실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컬프팅 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컬프팅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그대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멀 맵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엔진샷에 연출할 거예요.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이제는
알레고릭에서 어도비가 사들였어. 어도비가 사들여가지고 어도비에서 사들여서 지금은 어도브에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실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도비에서 내가 그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 구독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고 아마 학생 버전은 또 따로 우리가 저번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만약에 그게 유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다른 걸 사용하자고. 뭐가 있냐면은 믹서라는 텍스처 제작 방법이 있어. 원래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보다 먼저 나왔어, 믹서가. 퀵셀의 믹서.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은 언리얼 엔진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 PBR 방식의 텍스처 제작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퀄리티를 너무너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5, 6주차 때는 작업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텍스처 제작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보고, 또 텍스처 제작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디자이너 통해서 표현해 주게 되면은 그 요즘 디자이너는 노드 방식의 텍스처 제작 툴이에요. 노드 방식의. 그래서 그렇게 노드 방식의 텍스처 제작하는 툴 부분들을 배움으로써 용량도 줄일 수 있고 또 퀄리티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텍스처 제작을 한번 간단하게, 나도 많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맛보기 정도는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배워보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돼. 아마 그 마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만 가지고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텍스처 제작 도구예요. 노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을 아주 최적화시킬 수가 있고 퀄리티는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고 배워보도록 하고, 8, 9주차 때는 최종 결과물 제작을 위한 컨셉 설정과 모든 모델링 기법을 컨셉 설정을 하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모든 모델링 기법과 텍스처 제작 기법을 적용한 실험적인 모델링 부분들을 적용시켜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1, 2, 4주차, 5, 7주차까지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거기서 모든 기법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링 컨셉을 설정하고 그 기법들을 적용시켜가면서 모델링을 할 거를 설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10에서 15주차까지는 결과물을 제작할 거고 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강의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또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 줘야 되겠지. 문제점도 해결하고 또 문제점들이 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또 진행해보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또 결과물 완성 및 연구 및 정리. 결과물을 완성을 하고 그 결과물에 각각마다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연구했던 부분들을 쭉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거. 발표는 PPT 자료로 발표하면 되고 연구 정리했던 부분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이번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우리 수업에서 고급 게임 그래픽에서 고급 게임 모델링 기법에서 배우고 만들어내야 될 최종 결과물이다 생각하면 되겠지. 아무튼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응용. 모델링 제작 파이프라인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델링 방법 부분들이 어떻게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새롭게 배운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이 돼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로우 폴리곤 모델링에 만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마빌러스가 더 들어가고, 또 뭐 프로시저널 모델링 방법이 들어가고, 또 스컬프팅 모델링이 들어가고, 또 텍스처 제작할 때는 서브스텐스 페인터와 디자이너 아니면 퀵셀 믹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게 효과적이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보면서 실제 마지막 결과물에 적용을 시켜가면서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적용시켜보고 표현해보는 거지. 그래서 요즘 그렇게 그 각각마다 3D 모델링에서도 이렇게 3D 맥스나 마야처럼 기본적인 폴리곤 모델링만 가능한 폴리곤 모델링이 특출한 그런 3D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은 블렌더처럼 참 다양한 하이브리드 그런 그 모델링 툴이 있죠. 요거는 스컬프팅 모델링도 되고 프로시저널 그런 모델링도 되고 또 뭐 텍스처도 되고 뭐 애니메이션도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되는데 아직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블렌더는 앞으로 유심하게 좀 배워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브러시처럼 그 스컬프팅 모델링의 특출한 그런 모델링 툴이 있는가 하면은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시저널 그런 모델링 방식과 또 이펙트 VFX의 특출한 VFX 물리 효과 부분들의 특출한 그런 영화 VFX에는 뭐 후디니 사용하게 되죠. 또 마빌러스 디자이너처럼 의상 쪽의 전문 툴, 요 서브스텐스 3D 디자이너가 요번에 한번 또 배워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3D 서브스텐스 디자이너가 아니라 3D 디자이너, 3D. 요게 바로 프로시저널 모델링 기법이 여기에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3D 코트, 예전에는 원래 요거는 3D 코트는 로우 폴리곤 리메쉬 기능, 리토폴로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툴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양하게 모델링, 뭐 스컬프팅, 텍스처, 점점 강력해지려고 하고 있어. 3D 코트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발전 가능성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요즘 트렌드죠, 트렌드. 3D 맥스 마야는 3D 맥스가 요새 조금 찬밥 신세를 좀 찬밥 신세죠. 내가 볼 때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임 쪽에만 지금 조금 반짝하고 있고 오히려 마야 쪽이 애니메이션 쪽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요즘 또 핫한 블렌더, 지브러시, 후디니. 아무튼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세다. 3D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툴들이 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그 파이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이고 세밀한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마빌러스 디자이너죠. 마빌러스. 이런 의상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스컬프팅 작업이나 폴리곤으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핏이 아주 이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의상 패턴 부분들을 그려주고 그걸 하나하나씩 재봉질을 해가면서 3D 안에서 재봉질을 해가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이거를 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요 데이터를 다시 뭐 3D 지브러쉬로 가져와 가지고 또 스컬프팅을 더 효과적으로 또 표현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의상들 정말 멋지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의상 부분들을 좀 더 나중에 편리해지게 되면은 실제 의상 쪽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3D 프린팅, 뭐 3D 의상 제작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재단으로 다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거를 가공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진행되게 된다면은 내가 만든 의상이 제품화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3D를 직접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한 10년 후에는 아주 재밌는 결과물들을 본인이 직접 만든 의상이 바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지듯이 의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본인이 직접 입을 수도 있겠죠. 10년 후 언제쯤 될까?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 방식은 크게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 있고 폴리곤을 추가하고 당기고 하면서 제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델링 방법, 또 스컬프팅, 브러쉬나 조각 도구를 이용해서 조소를 하듯이 제작하는 방식, 이 두 가지는 아티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커요. 또 스캔 방식의 모델링이 있어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그거를 3D화 시키는 것. 근데 이거는 불필요한 그런 모델링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많이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그런 사시감 있는 인체라던가 사시감 있는 그런 건물이라던가 FIFA 온라인의 그런 그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3D 스캔으로 해서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동차 같은 거, 정교한 그런 자동차 같은 것도 기본적인 형태를 3D 스캐너 받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고요.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3D 스캔 방식으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인 기초 형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특히 자동차 모델링은 이런 큰 형태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3D 스캐너 또 뭐 3D CAD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부분들을 같이 응용해서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부분들, 이런 프로시저널 방식의 절차적 노드 방식의 그런 모델링 기법, 이거를 잘 배워놓게 되면은 이 작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수정이 용이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이런 수학 공식이라든가 수학 방식 또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 예전에는 폴리곤 모델링 방법만 배우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거는 그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물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방식들의 모델링 기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필요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링 기법들을 가져와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각각의 필요 요소들을 뭐 의상이면 의상 만들 때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또 스컬프팅 할 때는 G브러쉬나 머드박스, 또 이런 절차적 방식의 그런 프로세셔널 방식의 모델링 할 때는 뭐 후딘이나 아니면 뭐 요즘 나오는 아직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는 어느 정도의 강력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생소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델링 방법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어떻게 쓰여질지 예측을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내일은 이런 방식들의 모델링 방법 부분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수업 진행 방식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줌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 일단은 이번 주까지가 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거리 단계가 완화됐으면은 대면 수업과 줌으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단계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는 수요일 오후 3시 7, 8교시, 목요일 오후 12시
4교시 진행할 거고,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시에는 수요일 오후 3시 7, 8교시는 대면 수업, 목요일 오후 12시는 4교시 줌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거리두기 완화시. 뭐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렸다 그러면 뭐 다 대면 수업이죠. 그때 맞게끔 거리두기의 상황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우선 참고하도록 하시고, 학력평가는 뭐 요거야.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중간 기말 출석 과제. 또 이런 과제 배점 부분들은 이렇게 4점, 3점, 2점, 1점식으로 아주 좋은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결과물들은 다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에 같이 추가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상으로 끝부분에 에필로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쭉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작업해서 제출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모아놓고 나중에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러면은 요즘 아주 핫한 그런 그 영상 부분들 한번 보여줄게. 요번에 펄어비스에서 도깨비라고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플레이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메타버스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요즘 아주 핫하더라고. 그거 하고 언리얼 엔진 5로 만든 검은 신화 50 요거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보여주고 여러분들 어차피 유튜브에서 여러분 또 궁금한 사항들은 더 볼 수 있으니까 잠깐만 보여줄게.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아마 지금부터 출시한 건 아니고 출시한 건 아니고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펄어비스. 재밌죠? 영상은 한 4분 정도 되니까 플레이 영상 한번 찾아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고,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 5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 중에 아주 핫한 게임인데 검은 신화 50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죠.
눈을 촥 쓸고 가는 저 발자국이 정말 사실감 있는 것 같아. 색감도 너무 좋고 무게감도 제대로 표현. 타격감도. 저희 눈밭을 달리는 것 같죠? VR을 끼고 한번 플레이를 한번. 이렇게 좀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내일은 좀 더 그 각각 주차마다 또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알려줄 거고, 주차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내일 또 쭉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뭐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씩이에요. 하나하나씩 완성하고 마무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선가 마지막 15주차 때 발표하고 있던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하나하나씩 잘 배워가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자, 그러면은 우리 내일 몇 시야? 내일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 수고했어요.